한국 부자 엑소더스의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냐, 이런 얘기겠죠. 최근 제 영상을 통해서 영국의 한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가 조사한 내용에서 전 세계 부자들이 자국을 떠나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는 그런 내용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만도 이 한국 내의 부자들, 100만 불 이상의 금융자산을 부자라고 칭했을 때 1200명이 무더기로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라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자산가 이탈 규모가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 자산가들이 많이 이주해 가는 나라로 아랍에미리트라던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가 손꼽혔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대체로 이런 모든 나라들이 소득세라던가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크게 낮은 나라였었고요. 결국 이미 답을 말하는 게 되는데요. 이 한국 부자 엑소더스의 이유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그 중에서도 어떤 증여 상속세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증여 상속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있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하에서 어떤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한국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그래도 한국 고객들, 한국 케이스들 하다 보니 서당계로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문 등에서 최근에 내년도 한국의 세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요. 한국 법무부와 통계청 출입국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국적 상실자에 해당일 텐데요. 이게 2013년에는 19,000여 명이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해 25,000명으로 30.9%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에 나선 경우도 꽤나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부 통계가 있는 게 22년도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국적 상실자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를 비롯한 13개의 나라로 옮겨간 국민이 8,000여 명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전체 국적 상실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로 이주한 셈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요. 과거에는 개인이 삶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게 어려웠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 간 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제약이 없죠. 훨씬 쉽고 활발해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세금 부담을 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이민 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고액 자산가가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이제 어르신이 된 거죠.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니겠다라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요. 이유는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 또는 다른 나라들도 있겠습니다만 상속세가 없는 데다가 거주 여건도 충분히 거주할 만하다,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일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최고 세율 50% 이상 되는 이 상황을 피하고자 고소득층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주에 나갈 때 어떤 추가의 부담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 부담인데 나갈 때 어떤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별게 없다라는 거죠. 주식 매각 차액, 정확하게는 이게 주식을 매각한 게 아니라 매각으로 간주하는 이 국적 포기세 또는 해외 이전 전출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컨셉은 이민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내 주식에 대해서 시가평가로 마치 이걸 실현한 것처럼 해서 양도세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말할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해외 이전 전출세를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나갈 때 이 갖고 나가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진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리는 과세에 있어서도 이전에 있어서의 부담이 없으니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이런 또는 상속세가 낮은 이런 나라로 향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요, 부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국내에서 거둘 수도 있는 어떤 풍부한 세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따라서 세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련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엑소더스는 그렇다 치고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요, 과도한 이런 세부 부담,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세부 부담이
어떤 양질의 세원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이 국민 소득과 국민 자산이라고 하는 개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은 뭐 20년 전 또 30년 전 상황을 그대로 기준으로 매겨진 그런 규정이다 보니 세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도 이제 광범위하게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요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라는 건데요. 그때 최고 세율이 50%로 높아진 뒤에 변동이 없었고요. 반면 그 사이에 뭐 경제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진 거잖아요. 한국의 그 성장이요. 2000년 1,420만 원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에는 4,700여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는 거죠. 당연히 이에 따라 자산 보유 수준도 높아졌을 것이고 과세 적용을 받는 가구 수도 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신 바대로 이렇게 이 과세 인원이 쭉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죠. 추가로요, 자산 가치의 상승분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주 뭐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전반적인 자산 축적에 있어서의 그런 대상이 될 텐데요. 이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의 타격도 덩달아 커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아파트의 경우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매기는데 집값 상승세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뭐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요 12억 1천만 원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193만 1000개 가구가 있는데 이 중에 10억 원을 넘는 비중이 거의 40%에 달하니 거의 상당수 국민들이 과세권, 이 상속세 이 10억 이상에 있어서의 과세권을 들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뭐 2030년 정도가 되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가구의 비중이요 거의 80%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추산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말하자면 뭐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일반 가구라기보다는 부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추가의 어떤 세원이라고 한다면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상속세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어떤 부담 또는 조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요. 증여상속세 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세율도 한국보다 낮고요. 그리고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한 개인이 증여 상속을 이 세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 규모에 있어서 이 면제 금액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걸 활용하면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지는 그런 가구 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의 그 부담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요. 내년도에 한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되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상속세가 대폭 완화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의 최대 주주들이 적용받던 할증 평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폐지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과거 2000년도에 상속세법이 개정돼서 50%로 정해진 이후에 24년 만에 개정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2000년도에 명목 최고 세율이요 50%로 높아졌었고요. 이러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도 당시에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췄다. 그만큼 이제 과세에 대한 그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게 2000년도에 개정됐었고 지금 현행법이라는 거죠. 그 뒤로 개편을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행법상의 이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본에 이어서 2위니까 뭐 굉장히 높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로 미국은 그 세율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40%인데다가 평생 면제 금액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질 체감하는 그런 부담은 훨씬 더 낮은 것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저런 뭐 제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플래닝 이런 방안들을 감안하면 부담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 2위의 높은 명목 세율에다가 거기다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는 20%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라는 게 거의 60%에 달하니까 세계 1위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할증 평가가 뭐냐라고 하면요. 중소기업 말고 이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업들이 최대 주주가 있는데 이들이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는 해당 주식의 어떤 시장 가치, 적정 가치에다가 20%를 높여서 상속세법상 평가 가치로 간주했다라는 그런 제도겠죠. 최대 주주의 주식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 경제계에서는 뭐 기업을 매각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대주주들이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 상속세 명목세율 인하와 함께 폐지되는 게 개편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반발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얘기했던 어떤 건전한 과세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악화된다라는 거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 중산층들의 어떤 과세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과세 적용 가구들의 부담을 줄인다라는 게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면, 이 하징 평가는 사실 뭐 대기업 소수의 가족들에게만 적용이 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밖의 변경 내용으로 또 상속세 일괄 공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면제 금액, 이 상속 자산 가액에서 면제하는 금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늘어나고요. 여기 또 배우자 공제가 추가로 되는데 이거 역시도 2배로 늘어나서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상속세 공제 한도도 2000년이 아니라 그보다도 전에 97년이었나요? 그때 정해진 그 금액이 여전히 뭐 30년에 지금 거의 다다르는데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었던 건데요. 그 사이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라던가 자산가치 상승, 국민 소득의 인상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산층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 공제에 대해서는 또 이게 전체적인 어떤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 가구들의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앞서 얘기했던 뭐 최대 주주 지분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는 것과는 달리 필요성이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상이요,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엑소더스 상황이 악화되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4위라고 하니까 사실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 이게 또 악화가 되다 보니 건전한 어떤 과세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다라는 뭐 한국의 증여 상속세법을 둘러싼 내용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